2018년 1월 27일 밤 베이징 번호판이 달린 토요타 하이랜더 차량이 전저우시의 외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차량이 로터리를 지나던 중 벽을 들이받게 됩니다.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부부였으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남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3년 6개월 후 살아남은 주진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주진은 왜 사형을 선고받았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도로 옆 벽에 들이받았고 그 충격이 너무 커 4개의 문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운전자인 남성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다른 차량과 충돌 없이 벽에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로터리는 매우 외진 곳이었으며 주변엔 마을도 없었고 모두 농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차를 운전한 남성은 주진으로 사건 당시 49세였고 여성은 엄곤으로 사건 당시 43세였습니다. 부부는 베이징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매년 설날이면 주진의 고향인 진저우시에 가곤 했었습니다. 2018년 설 연휴를 맞아 예정대로 부부는 남편의 고향을 찾았고 그곳에서 10일간 머문 후 사건 당일인 1월 27일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엄곤의 어머니는 그날 낮에 엄곤에게 전화를 걸었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 전화는 주진이 받았었고 장모님에게 아직 고향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주진은 저녁에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었죠. 이후 그날 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는 이상한 점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차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래서 경찰은 주진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반쯤 남은 술병이 발견되었는데 술병은 깨져 있지 않았고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의 원인은 술병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로터리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량의 파손 상태로 볼 때 차량의 속도는 최소 80km 이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로터리에서 80km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죠. 또한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매우 외진 곳이었고 3km 이내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없었죠. 경찰은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북쪽 진입로는 80km 이상에서 정면으로 추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쪽 진입로 또한 정면으로 추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의 모의 실험 끝에 동쪽에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엄곤이 앉았던 자리가 묘했습니다. 조수석 뒷좌석에는 여행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앉을 수 없었고 운전석 뒷좌석은 비어 있음에도 사고 당시 엄곤은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행 가방은 부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엄곤의 옷차림도 묘했습니다. 사건 당시 1월이었고 그날 밤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었습니다. 운전했던 주진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아내인 엄곤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 엄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주진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베개도 안고 있었습니다. 의문투성이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주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엄곤의 가족은 엄곤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경찰에게 요청했고 경찰은 엄곤의 호적등본 등을 제공하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엄곤의 가족은 증빙서류를 찾기 위해 엄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증빙서류는 찾지 못했지만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그 여행 가방에는 보험 서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진과 엄곤은 사건 2년 전 결혼했으며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각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주진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그 보험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수많은 보험으로
경찰은 엄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엄곤의 가족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동의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사건 당일 주진이 몰았던 차량을 추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분, 주진은 부모님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왔고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4분, 이때 엄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흰색 상의에 검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등장한 장면이었죠. 이후 주진의 차량은 여러 곳을 오가며 운전했고 오후 1시 19분, 주진의 차량은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오후 5시 1분,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주진의 차량이 포착됩니다. 오후 7시 20분경, 고속도로에 차가 다시 나타났지만 방향은 더 이상 베이징이 아닌 진저우였습니다. 즉, 오후 5시에 베이징으로 출발한 주진은 오후 7시경 진저우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죠. 그 사이 주진은 오후 5시 18분에 휴게소에 주차한 후 혼자 식사를 하러 들어갔고 5시 29분 식사를 마치고 혼자 식당을 나와 차로 돌아갔습니다. 주진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은 오후 8시 7분이었고 사건 발생 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8시 7분에서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 45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입원 중인 주진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진은 침대에 누워 경찰에게 지옥의 문을 탈출했다며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주진의 회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사원을 찾았고 이후 베이징으로 향했다고 알렸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 주진은 누나에게 중요한 할 말이 생각나서 다시 진저우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도 아직 누나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내와 함께 10시가 넘어서까지 잠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물었고 주진은 당시 엄곤이 한 손에는 물컵을 들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이후 어쩌다 엄곤이 물컵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물은 보온병에 담긴 물이었고 너무 뜨거워서 당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죠. 주진의 표정은 자연스러웠고 죄책감 또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진의 주장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엄곤이 쏟았다던 보온병은 뚜껑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또한 주진은 엄곤과 함께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주진은 혼자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곤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학자는 사건 발생 전 엄곤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엄곤의 체내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죠. 교통경찰은 에어백 제어 모듈을 살펴보았고 사고 발생 전 차량의 속도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즉, 사고 발생 전 주진은 가속 페달을 3개 밟았고 벽에 부딪힐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엄곤이 복용했던 신경안정제는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처방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약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주진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주진의 집을 방문하여 주진에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진의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진은 어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조카에게 수리를 맡겼다고 답했죠. 이후 온갖 방법으로 주진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변호사의 권유로 마지못해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신경안정제의 출처를 밝히게 됩니다. 주진은 2017년 10월 16일 오후 5시경 위챗을 통해 섹시한 병아리라는 인물에게 530위안을 송금했습니다. 약 45분 전인 오후 4시 15분경 섹시한 병아리는 SNS를 통해 강한 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글을 올렸었죠. 증거가 발견되자 주진은 자신이 약을 구입했다고 인정했지만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리고 로터리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2017년 초 주진과 엄곤이 진저우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한밤중 외진 곳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에어백이 터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엄곤은 3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었죠. 의사는 엄곤에게 MRI 등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엄곤의 원인을 진단하고 싶었지만 이미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의사도 약물 과다 복용을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온갖 증거 앞에서 주진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주진은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죠. 빚독촉은 그를 괴롭게 만들었고 압박을 견디지 못하자 결국 아내 앞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아내가 의심할 것 같아 자신에게도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죠. 이후 SNS에서 약을 구입한 후 과감하게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딪힌 전신주는 두꺼워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와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었죠.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후 주진은 두 번째 기회를 노렸고 2018년 1월 27일 주진이 계획한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진은 아내를 속여 약을 복용하도록 했고 이후 아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주진은 그대로 벽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주진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